자, 귀납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자, 귀납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지? 음, 응? 귀납이라고 하면 어떤 어, 뭐라고 해야 되냐? 개별적인 사례를 관찰해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뽑아내는 거잖아. 그건 알고 네, 있지? 그래서 네, 개별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걸 통해 가지고 일반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연역은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역. 연역은 반대로 가는 거지. 네, 연역은 반대로 가는 겁니다. 연역은 전제에서 일반적인 걸 얘기를 하지. 그지? 네, 일반적인 거에서 대전제가 가장 일반적이야. 거기에서 이제 결론으로 갈 때 이제 구체적인 개별로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이고. 자, 그럼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이 다, 또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이 다 귀납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한다라고 했는데, 개연적이라는 건 또 뭐야? 개연적. 이거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이거든? 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저 뒤쪽에 가면 또 있잖아. 우리 논리 문제 중에서 또 이런 설명해 놓은 거 있는데, 일단 개연적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 소설에도 개연성 이런 말 하잖아? 근데 그게 이제 네, 가능성 이런 말이니까, 이제 개연적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쉽게 말해서, 이제 아까 내가 개별에서 이제 일반으로 간다고 그랬잖아. 그럼 관찰을 A, B, C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지? 그렇게 되면 네, 이게 뭐가 되냐면 전제가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네,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뭘 한다면은 관찰을 했더니 이들은 뭐 까마귀라고 합시다. 까마귀라고 해보면 결론이 뭐가 되니? 까마귀는 검다가 되지? 이렇게 결론이 네, 나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게 뭐냐? 전제들, 관찰했던 A, B, C 까마귀가 이 검다라는 결론을 어떻게 하고 있냐? 가능성을 높여주지. 네, 가능성을 계속 높여준다. 맞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네, 개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구하는 지식 확장이다.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 귀납은 기존에 관찰했던 것을 관찰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기 때문에 지식이 확장된다. 이 특성으로 인해서 귀납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자, 근대 과학에서 이것은 방법으로 사용이 된다 이 말이죠. 한편으로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에 부딪혔다라고 했지. 자, 그래서 귀납 자체가 논리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우리 시험에서 글의 화제를 제시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겠다 이 말이지. 자,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관찰을 계속해가지고 결론을 뽑아내기 때문에 이 결론들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결론으로 만들어내니까 새로운 지식이 확장이 될 수 있잖아. 그지? 네,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가 모아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뽑아내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누군가가 모아서 결론으로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까마귀는 검다라고 하는 지식을 얻게 된단 말이야. 그런 게 바로 네, 지식의 확장이라는 거고, 여기서 연역은 있잖아. 일반에서 개별로 가는데, 이 개별 사례가 전부 다 일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했을 때, 이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은 제일 대전제에 있었던 사람은 죽는다에서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면 다 죽는 걸로 이미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이 확장되는 게 아니야, 얘는. 근데 얘는 지식이 확장된다. 그래서 과학에서 많이 쓴다는 거야. 그렇지만 요게 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자, 먼저 휴는 네.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 이제 휴미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게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자연 일양성이 가정되어야 한다. 이게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앞에서, 어, 기존의 정보나 관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한다. 이렇게 돼 있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그러면 우리의 관찰, 뭐 경험이라고 할까? 경험, 이런 것들이 있어. 그거는 있잖아. 어떤 시간의 경과와 함께 누적되는 거지. 네. 함께 누적이 된다고 봤을 때, 누적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50년 동안 관찰했다. 그지? 50년 동안 관찰했어. 그지? 관찰 결과가 50년 후에 맞으려면 50년 전과 후의 상황이 같아야 되지. 네. 그리고 전과 현재가 현재가 같은 조건이어야 돼. 같은 상황이어야 돼.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 관찰을 해가지고 50년이 지났어. 그때 누군가가 미친 척하고 핵폭탄을 터뜨렸어. 그러면 내가 50년 동안 관찰한 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되지. 그래, 이 말인 거야.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자연 일양성이 가정되어야 한다는 거. 요 현재와 같은 상황. 이게 바로 뭐냐면 일양성이라는 거지. 그지? 자,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식의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냐면, 자, 귀납이 성립을 하려면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되냐? 얘가 뒷받침이 돼야 되지. 그지? 이게 네. 이제 맞아야,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뒷받침 해보자.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 필수. 이 말이야, 지금. 근데 자연 일양성이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자연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50년 살아봐야 알지. 네. 그지? 그래서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어봐야 안다는 거야. 우리가 뭐 선험적이라고 하는 건 경험을 안 하는 거거든? 경험을 하지 네. 않아도 아는 거야. 50년 안 살아봤는데 5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지? 그러니까 네. 이 자연의 일양성이 다시 어떻게 얘가 성립을 해야 얘가 또 성립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네. 이렇게 귀납을 성립시키려고 자연 일양성을 성립을 시켜야 되는데 일양성을 성립시키려고 하니까 또 관찰과 결론을 내야 돼. 그럼 관찰과 결론을 내는 거는 귀납이잖아. 그럼 귀납이라는 게 허용이 되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해야 일양성이 성립이 되고 또 일양성이 성립되어야 이 귀납이 성립이 되고 이런 이상한 순환 논리에 빠진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순환 네. 논리에 빠져버린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자,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엔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 구제책을 제시한다. 자, 구체적인 구제책을 라이엔바흐라는 사람이 합니다. 이거 이름을 읽을 때 있잖아. 이제 보통 시간도 네. 없는데 이거 외국 사람 이름 읽으려면 어렵잖아. 그래서 네. 라이라고 한다든지 뭐 라이엔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읽어줘도 라이엔 다른 이름 이렇게는 안 나오잖아 보통 5글자 네. 이렇게 된 거 이걸 읽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그걸 라이엔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라이엔이라는 네. 사람은 이제
현실적 구제책으로 어떤 걸 제시했냐면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그렇잖아. 사실 자연이 일양적일 수 있고 뭔 말이냐면 10년 후에 똑같을 수 있고 안 똑같을 수 있지. 그지? 네.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자는 거야.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에 따라서 한 귀납이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이다라고 판단한다. 또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을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자, 그러면 만약에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체계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뭔가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연을 쭉쭉쭉 관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걸 할 수도 없고. 자연의 조건이 바뀔 때마다 계획을 다시 세워야 돼. 그럼 맨날 계획만 세워가지고 끝나는 겨. 그지? 그러니까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예측 같은 것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 판단이다. 그지? 이런 논리적 판단을 통해서 귀납이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거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연이 일양적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이다.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뭔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 자, 결국 정리해주니까 앞에서 한번 끊어봅시다. 결국 자연이 네.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라이엔의 논증은 귀납의 정당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하는 것이다?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됐지? 네. 음. 자,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어떤 현대 철학자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좀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다네. 이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서 또 어떤 나은 것을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 가령 몇 개의 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곡선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예측도 마찬가지이다. 음, 그 다음에 예측도 다음에 발견될 점을 예측할 때 기존에 발견된 점들만으로는 다음에 찍힐 점이 어디인지 확정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점들을 증거로 추가하더라도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여기서 그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뭔가 있잖아. 하나로 결정하는 것이나 뭔가 다른 것이 예측되는 거 있잖아. 어, 예측을 할 때도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이 관찰 증거로는 뭔가 결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귀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확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는 귀납의 문제를 귀납을 과학적 방법으로 인정을 하는데 무엇을 도입하여? 확률을 도입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네.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한다. 개연성이 아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 그랬지. 그 확률 맞죠? 이에 따르면 관찰 네.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라고 하는 거는 전제와 결론이란 말이거든. 그지? 이게 전제가 네. 되고 얘가 결론이 돼. 거기 사이에서의 이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돼.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것보다 다른 뭔가 예측을 하더라도 하나를 가설을 세우고 하나를 뭐 예측하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뭔가 결정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 그랬거든. 근데 여기서는 확률을 도입해서 조금이라도 확률적으로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처럼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은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들어맞는다.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납은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렇게 개연성으로 하게 되면 직관에도 잘 들어맞게 되고 이것은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자, 무슨 내용이었는지 한번 볼까? 자, 귀납이라고 하는 네.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 자연의 일항성이지. 그지?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얘가 순환 논리에 빠져버리지? 네. 그지? 그렇기 네. 때문에 귀납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 어떻게 했어? 다른 방법보다 낫다. 맞지?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 이거는 이제 그 일양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다른 방법보다 낫다가 되고, 이제 없다고 하면, 어차피 없으면은 이 예측은 안 되잖아. 네. 예측은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귀납을 쓰자. 귀납이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그지? 여기 그렇게 했지? 네. 어,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실적 차원에서 적 차원의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 두 번째는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건 뭐니? 관찰을 했기 때문에 관찰을 통해서 뭔가 결정을 하는 것이 이게 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논리를 넣었습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확률을 도입했지. 그지? 네. 확률이 높은 것을 선택한다라는 방식으로 해결을 보려고 했지. 그지? 이 확률이 높은 거, 이 개연성이라고 하는 거지, 개연성. 자, 이런 내용입니다. 뭐 복잡해 네. 보이지만 말이 막 사실 논리는 말이 있잖아. 단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보면 그렇게 많이 막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뭡니까? 귀납의 장단점을 얘기하고 있는 다이트 뭐 장점 이런 거 아니고 잠깐만 효험의 평가를 병렬적으로 아니고 연역과 비교하여 비교했습니까? 네. 비교는 뭐야? 연역의 특징도 나와줘야지. 그지? 이 부분이 네. 틀렸죠? 자, 위상이 격상되어 올 과정 아닙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5세기, 16세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양한 네. 유형을 소개하고 아니죠? 그 다음 논리적 한계와 해석합니다. 5번이네. 그 다음에 윗글을 미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많은 증거를 확보하면 순환 논리의 문제를 해소된다. 아닙니다. 이게 많은 증거가 확보돼도 있잖아. 이 순환 논리 같은 경우에는 순환 논리는 뭐 자연의 일양성 문제잖아. 그지? 네. 자연의 일양성이 지금 검증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지? 그러니까 이거 해소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어. 자, 직관에 들어맞는 확률 논리라 하더라도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아까도 근본적으로 해결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가설을 지지하는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옹호한다. 맞는 거지. 왜냐하면 이 확률을 통해서 귀납을 인정을 해가지고 귀납의 문제를 좀 희석하려고 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표에 따르면 네.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 자,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 이게 뭐였습니까? 이 지식. 이게 일양성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순환 논리가 발생하는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귀납의 지식적 확장의 특징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알고 못하는 수준. 이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엔바흐의 논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귀납이 지닌 논리적 허점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다.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비판 가능합니다. 네.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지지하려는 목적에서 시도했다. 맞습니다. 귀납을 다른 방법과 비교하기 위해 경험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을 모두 활용했다. 맞습니다. 경험적 판단은 뭐야? 다른 방법, 그 일양적이다라고 할 때 다른 방법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거고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돼. 그러니까 그나마 귀납이 좀 낫다라고 얘기했지.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왜냐면 귀납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논리적 추론이 들어가는 거니까 논리적 추론인 귀납이 낫다라고 말해서 그걸 논리적 판단이라고 위에서 얘기했습니다. 귀납과 견주어 미래 예측에 더 성공적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가치를 보여줬다. 이게 뭡니까? 경험적인 거고 귀납이 현실적으로 옳은 추론 방법임을 밝히기 위해 엥? 자연의 일양성이 선험적 지식임을 증명했습니까? 아니죠. 자연의 일양성이 어떻게 선험적이 됩니까? 어디 뭐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올 거야. 어디 저기 미래로? 그지? 그 네. 다음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기업과 니은에 대한 A와 B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네. 자, 일단 여기 보면 뭐 매년 같은 날 이렇게 관측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해마다 10도씨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150이 될 것이다. 뭐 200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결론에 대해 가지고 A와 B는 인정을 하지만 A는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이고 B는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랬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있잖아. 관찰을 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있잖아. 무슨 말인지 말하면 쉽게 풀 수 있거든? 그래서 A와 B는 네. 둘 다 과학자들이 예측한 기업과 니은이 모두 기존의 관찰 근거를 따른 것이라고 하겠지. 왜? 왜 그렇습니까? 얘 귀납을 인정한다잖아. 그지? 이게 동그라미 1번의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네. A는 지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더 나은 예측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맞지. 자, 네. A는 자,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기억이 오를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이게 100이고 1년 전에 90이면 이렇게 플러스 10이 됐잖아. 그지? 그러면 플러스 10씩 올라간다는 거. 그러면은 얘는 10씩 올라가면 140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10 돼야 되지. 맞지? 그럼 150 네. 이렇게 돼야 되니까 기억이 더 맞다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동그라미 3번이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B는 기억에 대해서 가능한 예측이라고 할지언정 니은보다 더 나은 예측이라고 결정하지 않겠고 이거 맞습니다. 이 사람 해결할 수 없다 입장이니까 결정하지 않습니다. B는 자, 이 사람은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니은을 더 나은 예측으로 채택을 하겠군이라고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아예 이런 더 나은 예측이라고 하는 이런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네. B에게는 이런 더 나은 예측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더 나은 예측이고 뭐고가 아니고 그냥 예측하지 않는다니까 이 사람은 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알겠어요? 네. 어. 그랬잖아. 귀납의 미결정성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말은 뭔 말이야? 예측은 절대 안 되는 거지.
예측할 수 없다. 알겠지? 네. 4번, 5번이 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문맥적으로 이게 기억이 A가 순환 논리에 빠진 이 말이거든. 그치? 이거는 있잖아. 곤란한 처지에 놓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혼란에 빠진 곤란한 처지에 놓인 말이죠. A가. 그리고 이거 보면 A가 빠진인데 빠진만 보지 말고 그 주변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전에 찾아가지고 빠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봐봐. 그러면은 더 잘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번 거 끝내고